시내에 머물면서 산사 체험을 하는 템플스테이가 꾸준히 인기인데요. 최근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색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이색 스테이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 초월 이색 스테이의 세계로 VJ 카메라가 출동해봤습니다. 색다른 즐거움이 이곳에 있다. 특별한 장소에서 즐기는 이색 스테이에 주목하라. 재밌어요. 도심 한가운데부터 산과 바다에서 즐기는 특별한 하루.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이색 스테이의 세계로 마음껏 빠져보자.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오늘 어디 가러 왔어요? 무인도요. 네, 무인도 스테이 체험하러 왔습니다. 무인도가 어디 있는데요? 육지에선 가깝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무인도. 선착장에서 배로 2분이면 갈 수 있는 이 섬의 이름은 바로 시호도. 하늘에서 바라볼 때의 지형이 마치 죽은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단다. 얼핏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뭐야 저거? 알고 보면 평범하지 않다.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섬. 아니나 다를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과거로 돌아가 원시인으로 살아보는 체험. 이 섬은 이른바 무인도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때 등장하는 시호도의 촌장.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원시 사회에 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원시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휴대전화와 떨어져 있기. 늘 손에서 놓지 못했던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이 무인도 스테이의 시작이다. 반납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잠시 후 슬슬 배가 허기질 시간. 무인도에서 배를 채우기 위해선 직접 사냥을 해야 한다는데 물론 물고기 사냥도 전통 방식. 미리 그물을 쳐놓았다가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낸다. 재밌어요. 제가 잡아서 먹어야지 살죠. 전투적으로. 생존이 걸린 물고기 사냥에 온몸을 내던져 보는데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는 물고기들. 무거운 맨손으로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여곡절 끝에 사냥 성공. 잡은 건 그렇다 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먹는다? 별 수 없다. 이곳에선 잡은 물고기도 직접 손질해야 끼니 해결이 가능하다. 익혀 먹기 위해선 불까지 피워내야 하니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데 무인도에서 원시인으로 살아가기 여간 만만치 않다. 너무 힘들다. 자, 그러면은 부싯돌입니다. 이게 현대식 부싯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일에 맨몸으로 부딪혀보면서 찌들었던 도시에서의 생활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인도 스테이의 매력. 하루 사이에 쩔으신 거. 좀 힘들긴 하네요. 1박 2일 동안 문명과 단절된 채 철저히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한 무인도 스테이. 몸은 조금 불편해도 이곳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일상에서 쌓인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진정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특별히 다른 걸 준비해오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서 더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무인도 스테이의 하이라이트, 운막 취침. 10시 되면은 여기는 이제 전기가 전혀 안 들어옵니다. 예전 원시인들은 어떻게 아주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어느새 아침이 찾아온 무인도. 과거를 체험하는 시간 여행. 무인도에서의 하룻밤은 어땠을까?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핸드폰 보는 시간, 각자의 시간이었다면 여기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오기는 했지만 어른이 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떤 스테이일까?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캠핑카로 들어가는 것이 혹시 야외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즐기는 캠핑카 스테이? 이곳에서 머무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카라반 캠핑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이거 말고 서핑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탁
탁 트인 바닷가에서 즐기는 서핑 스테이. 아, 그런데 한여름도 아니고 가을에 서핑을 한다? 지금 이 시기가 이제 가을, 겨울 시작하면은 이렇게 강원도나 동해안으로 이제 파도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파도가 강해 서핑의 제격인 가을의 동해안. 바다는 가을, 겨울일수록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아 따뜻하기 때문에 요즘이야말로 서핑을 즐기기에 좋은 때란다. 특히 수십 년간 군사 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청정해변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서핑 전용 해변으로 탈바꿈하면서 이곳은 서핑을 배우고 즐기기 위해 머물다 가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더워요. 이거 힘들어요. 서핑 타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 온 것 같죠. 이곳에선 초보자도 안심하고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여기가 수심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지금 저기 보시면 사람들이 다 서 있잖아요. 지금 저기 있는데 뭐 30m 정도? 깊어봤자 허리 정도 밖에 안 오기 때문에 처음 타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서핑을 탈 수 있습니다. 수심이 깊지 않아 서핑을 배우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바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즐기는 서핑이야말로 바다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신나는 체험이다.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이 서핑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일종의 놀이 같아요. 서핑 후에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또한 해변 곳곳에 마련돼 있다. 조금씩 어둠이 찾아오고 낮 동안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며 자유를 만끽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파도를 온몸으로 맞느라 방전됐던 체력을 푸짐한 식사로 채워주는 게 그 첫 번째. 시원한 가을 밤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고기 파티. 그 어떤 산의 진미에 비할 바가 없다. 색다른 취미가 활동 같은 거 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루 즐기고 숙박까지 하고 가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재밌고.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 이렇듯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서핑 스테이. 서핑 스테이는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값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서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파티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짠! 외국인으로 늘 북적이는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는데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옥상? 하지만 왠지 평범해 보이는데 저녁 되면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가 좀 더 특별해지거든요. 해가 지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하나둘 옥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이곳을 찾는 사람의 대다수가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이다. I'm from Texas. New Zealand. I'm from Germany. I'm from Kenya. Korea. Korea. 한국 분이세요? 네, 저는 이곳의 정체는 도심에서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옥상 파티 스테이. 국적과 나이 불문. 저녁이 되면 옥상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단다. 그런데 어울리는 걸 보아하니 원래 친한 사이인가 봐요. Oh, we don't know each other. We just met today. 한국인데 약간 외국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옥상의 또 다른 묘미는 영화 감상. 일반 극장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영화를 감상하면 된단다. In New York City, where I'm from, we always have like rooftop barbecues. It's quite nice. 외국의 도심에선 야외 파티 장소로 옥상이 많이 활용되는데 최근엔 한국에도 이러한 옥상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원래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호스텔 문화가 없었거든요. 옥상을 보니까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의 옥상 파티 스테이에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삼겹살 파티. 아니 그런데 외국인 입맛에도 잘 맞으려나 모르겠네. 삼좌. 라면. 아니나 다를까 얼큰한 라면까지 제대로 파티를 즐기는데 정말 한국식 옥상 파티네요. 그런데 그때 어딘가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머나, 이게 뭐래요? 누구도 예상 못했던 불꽃놀이가 시작되는데 이 또한 옥상이기에 가능한 일이터. 도심 속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명당. 낭만이 가득한 옥상 파티 스테이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 Itaewon is usually busy, but if you want something more calm and quiet and meet new people, this is a great place.
무인도, 바다, 도심에서 머물러 봤으니 이번엔 산이다. 이름난 명산이 밀집돼 있는 경남 밀양. 특히 이맘때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인다는데? 혹시 어디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대구에서요? 어디까지 가시려고 오신 건가요? 정상. 영남 이거는 뭐 말 안 할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영남이 알프스. 네? 영남이 알프스. 가슴이 팍 누리고 막 되게 좋은데. 이래 막. 해발 1000m 이상의 산이 무려 9개. 그야말로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 오늘은 산 중턱가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내일 이제 정상까지 올라갈 생각입니다. 네? 하룻밤 자고 간다고요? 예, 올라가면 하룻밤 잘만한 데가 있어요. 다른 곳도 아닌 높은 산 위에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다? 한참을 따라 올라간 제작진. 그런데 정말 산 중턱에 집이 있다. 가까이 가보니 집 주변을 산들이 아늑하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곳은 산행을 하는 이들이 중간에 잠시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고산 스테이. 이렇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드넓은 대지의 풍광이 내려다 보이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을 정도. 바로 이곳이 밀양에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힌단다. 이거 도시에서 이런 풍경 보기가 좀 어렵지. 쉽지 않잖아요. 가슴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이에요. 이제 허기진 배를 달래줄 차례. 산속에서 보니 백숙도 남달라 보이는데 이렇듯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각자 가져온 재료로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는데 높은 산 중턱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즐기는 맛있는 식사 시간. 캬, 좋다. 맛있어요. 등산하다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백숙도 먹고 힘이 나니까 이제 한숨 자고 다시 힘내서 올라갈 수 있죠.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각부터 목적지를 향해 다시 산행에 나서보는데 열심히 오르고 올라 마주한 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억새공원. 바람에 맞춰 이리저리 고개를 흔드는 억새가 장관이다. 정말 억새풀과 함께 가을이 확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해발 1000m 고원에 펼쳐진 황금빛 물결. 여기까지 오르지 않고 그냥 발길을 돌렸다라면 평생 모르고 지나쳤을 아름다운 경치라는데 이처럼 가을의 정취를 여유 있게 만끽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산 스테이의 매력이다. 전체를 다 산을 느끼고 가야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꼭 하루 이틀 여유로운 시간을 잡고 오시면 너무 좋아요. 어제부터 계속 여기서 하룻밤 자고 또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계속 마시니까 폐도 이제 정화된 것 같고 도심을 스트레스가 벗어나니까 확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색다른 곳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어디로든 떠나기 좋은 계절. 이색 스테이를 통해 즐거운 체험, 새로운 여행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게 있죠. 바로 은행나무 열매입니다. 올해는 폭염의 여파로 평소보다 일찌감치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철 악취주범, 은행 열매 수거에 나선 전국 각지의 모습을 VJ 카메라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가을이면 거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은행나무. 요 보기 좋은 은행의 향기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뭔 냄새 이거? 응? 아우 냄새야 엄청 고약해. 싫어요. 밟으면 싫어요. 냄새 하나만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은행나무 열매. 거리를 점령해버린 벌청객 은행나무 열매 퇴치를 위한 숨가쁜 현장 속으로 지금 출동한다. 은행나무 열매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서울의 한 지자체. 작은 열매를 치우는데 뭐 그리 대단한 장비들이 필요할까 했는데 이거 봐라.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신기한 모양새의 장비들이 가득. 아니 은행나무 열매를 거두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네? 나무에 걸어서 전후 좌우 진동해서 수거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필수 장비들. 한번 출동하는데 챙겨야 할 장비만 거의 10가지에 달한단다. 준비! 나와 내 가정의 행복. 나와 내 가정의 행복. 둘, 셋, 넷. 단단히 준비를 하고 출동. 서울 도심 한복판의 가로수가 오늘 작업할 나무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나무가 오늘 민원 들어와서 민원 처리할 대상
수목입니다. 도심 속 가로수를 대표하는 은행나무. 실제 서울의 가로수 중 3분의 1 정도가 은행나무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때문에 매년 이맘때면 열매와의 전쟁 아닌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을지병원 사거리 초입부터 계속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 안전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각별히 유의하시고. 대부분의 가로수가 차도와 가까운 만큼 안전을 위한 통행기한은 필수. 작업을 마칠 때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영희 형님, 장대 가지고 작은 나무부터 들어주세요. 작은 나무부터.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번쩍 늘어난 거리 위 은행나무 열매들. 행인의 발걸음을 잡는 은행 수거를 위해 팀원들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루 작업하는 은행나무만 수십 그루,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열매를 매일 걷어들인다는데 그 엄청난 양 때문에 필요한 인력도 만만치 않다. 은행나무 한 그루 작업에 필요한 인력만 최소 10여 명. 그중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으니 5m 이상 나무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분. 시방 뭐 하시오? 익은 건 흔들고 안 그런 거는 나무로 쳐갖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무에 고르게 진동을 가해 빠짐없이 열매를 털어내리면 나무 꼭대기 쪽에 서서 작업을 해야만 한다는데 바로 이때 나무 아래쪽에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일이 있다. 밑에서 지금 덜 털린 곳 위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째로 가지고 모으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삽 가지고 이제 담고 이제 모으는 담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수, 그다음에 차량 통제, 그다음에 안전요원 이렇게 다 따로 있습니다. 어허라! 수거 작업도 역할 분담이 필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면 보통 1시간 정도 만에 나무 한 그루 작업이 가능하다. 은행나무 열매 수거 작업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있으니 그건 역시 열매가 풍기는 고약한 냄새. 아 그렇죠. 여기 땅에 떨어져 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정말 불편해요. 똥 아주 지독한 똥 냄새. 냄새 때문에 괴로운 게 어디 행인뿐일까? 하루 종일 은행과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야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잠깐은 좀 씻고 가도 옆에서 냄새를 냄새하고 자기네들이 코를 막고 있어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은행나무 열매는 익어가고 열매가 익어갈수록 냄새도 심해진다는데 손 괜찮아요? 은행나무 열매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은 열매 과육에 함유된 독성 물질 때문. 곤충이나 새 같은 천적으로부터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독성 물질로 인해 은행나무 열매에서 이 같은 악취가 나는 것이란다. 하지만 이런 냄새에도 불구하고 은행나무 열매를 찾는 이들도 있다는데요. 선생님 이거 조금 더 갖고 가면 안 될까요? 아이고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세요. 아 그래요? 네.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래요? 양이 많이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다고. 약하려고 그래요. 영양도 풍부하고 약재로도 유용하다는 은행나무 열매. 구워 먹어야지. 구워 먹어야지.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원래는 그거 줄 수가 없는데요. 예, 지금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처치하기가 곤란도 하게 해서 오히려 더 잘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 은행을 채취하거나 주워가는 건 모두 불법. 단지 주워가는 것은 오래전부터 관습으로 허용돼 왔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거한 은행나무 열매는 허용된 공터에 보관했다가 대부분 폐기 처분하는데 일부는 어느 정도 익은 뒤 철저한 검사를 거쳐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 중금속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워도 양이 엄청나다 보니 은행나무 열매는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됐다. 거리 위 은행나무의 역사는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가로수 조성 사업 이후 그 종류가 확장되면서 은행나무가 대표적인 가로수로 자리매김한 것. 아니 그런데 대체 왜 골칫거리 열매가 있는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한 거요? 은행나무는 암나무하고 수나무가 다른 나무에 있습니다. 은행나무에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암나무하고 수나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암나무하고 수나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식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라서 종자를 맺어서 이들 종자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역시 은행과의 전쟁이 한창인데 하지만 이곳에선 은행의 장점들을 살려내 놀라운 효과를 봤단다. 은행나무 열매를 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유? 야? 정화조에도 필요하고 이제 이 모기유충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잡거든요. 은행나무 열매를 양파망에 담아 정화조의 병충해 퇴치에 활용한 것. 지금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전년도에 넣었던 은행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수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금년에 수거한 걸 밀려버립니다. 벌써 2년째 은행나무 열매로 방제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는 이곳. 공식적으로도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니 그야말로 은행의 재발견이다. 이 안에는 그 터페노이드라는 살충 성분과 그 플라보노이드라는 살충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넣음으로 인해서 모기 유충이 한 마리도 서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충이 지금 전혀 한 마리도 안 보이죠? 호호! 정말 깨끗한 것이 일반 청화조의 물과 차이가 뚜렷하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이런 아이디어 어디 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거죠. 대빵이죠. 그런가 하면 울산의 한 지자체에서는 특수 장비를 직접 개발해 은행나무 열매 퇴치에 나섰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생긴 물건일까? 이게 그 장비입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길이에 위에는 뾰족한 칼날까지? 아니 오죽하면 이런 특수 장비를 손수 발명했을까?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에 뭐 익기 전에 따기 위해 가지고 뭐 방법을 연구하다가 칼날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칼날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날카로운 부위를 활용해 매달린 열매를 제거하는 방식. 은행이 이렇게 길게 자루가 있다는 걸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루를 빛에 걸린 것처럼 걸어서 밀면 떨어지게 이렇게 보내요. 은행나무 열매가 익어 악취를 풍기기 전에 열매를 미리 채취 수거해서 은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처음 보는 광경에 지나가던 이들 발길을 멈췄다. 신기하네요. 우리도 처음 보는 기계입니다. 아직 상용화가 된 건 아니라 하지만은 생활의 지혜가 담긴 유용한 장비구만요. 그렇게 거창한 장비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고 조금 더 쓰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은행나무 군락지가 있다는 청청남도 보령. 300년이 넘는 고목들을 포함해 무려 3천여 그루의 은행나무들이 밀집해 있어 가을이면 장관이 펼쳐진다는데 1년간 나오는 열매가 무려 100여 톤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은행나무 마을. 이곳에서 매년 10월에 열리는 은행나무 축제를 앞두고 손님 맞이를 위한 수거 작업이 아주 그냥 한창이다. 아이고 돈 들여. 이게 다 돈이야 진짜로. 옛날에는 이게 하나 떨어지면 1원 주는다고 했다고 1원. 은행나무 한 그루면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하디귀했던 은행.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발에 채이는 게 은행나무 열매이다 보니 이제 이곳 사람들에게도 은행이 애물단지이긴 마찬가지. 은행 열매 수거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또? 어? 은행 죽을 때 쪼그려 앉아서 죽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로 주니까 아주 이게 간편하고 손에 만질 일도 없고 아주 좋네요 이게. 은행이 깔린 바닥에 대고 문지르기만 하면 절망 사이로 싹싹 들어가는 은행나무 열매. 고참 신기하구만. 건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다 보니 이제 은행나무 열매 수거는 시간 문제다. 은행나무 수령이 300년 되는 게 한 5그루 있고 이 작년 은행마을에 은행나무 축제에 있는 게 한 3,000그루 돼요. 워낙 많으니까 천해가지고 잘 죽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돼버렸어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최장수 은행나무가 있다는 경기도의 한 사찰. 조정되는 나이만 무려 1100살에 달할 정도로 긴 세월을 품고 있는 은행나무. 높이만도 무려 40m 이상. 성인 남성 20명이 겨우 둘러쌀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둘레를 자랑하는데 그 명성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은행나무. 보는 이도 간판이 절로 나온다. 여기서는 위에는 보지를 못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귀히 여깁니다. 이곳 은행나무에도 다른 곳의 은행나무처럼 열매가 가득한데 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 남다르다. 냄새가 너무 향기스럽다. 이 은행은 도시 있을 때는 막 퍼져서 길에 있고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신발에 묻으면 집에도 들어가기가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안 밟아서 그런지 냄새도 잘 안 나고
되게 좋아요. 보는 이는 물론 열매를 줍는 이들에게도 귀하게 여겨지는 최장수 은행나무의 열매. 이 유명한 국보급에 있는 은행이 좋으니까 볶아가지고 옆집도 주고 뒷집도 주고 회사 가서 직원들도 볶아서 주고. 수거한 은행나무 열매는 묵혀둔 뒤 껍질이 벗겨지기 좋게 말랑해지면 세척에 들어가는데 깨끗한 물로 수차례 씻어낸 뒤 열매 껍질이 모습을 드러내면 은행나무 아래에 자연 통풍으로 건조를 시킨단다. 이렇게 곱게 손질한 은행은 스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귀한 용도로 쓴다는데 그중 일부는 장식품으로도 활용 가능. 이렇게 굳이 공을 들여 은행나무 열매를 변신시키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은행알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행운이 재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핸드폰 고리로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장식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작은 크기의 열매에 소원을 적은 글씨를 새겨넣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대단하다. 예쁘게 모양을 낸 열매에 콤빛깔로 색칠을 해보는데 이거는 파란색.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장미가 나왔어요. 평범했던 은행나무 열매가 제대로 변신했다. 은행의 변신은 무죄! 세월이 흐르면서 귀한 존재에서 거리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은행나무 열매. 가을이 빚어내는 진 풍경. 은행수거 작업은 올가을 역시 거리 곳곳에서 계속 될 것이다. 홍콩 하면 흔히들 쇼핑과 미식, 아름다운 야경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화려한 도시의 3분의 2가량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트레킹 여행을 하러 홍콩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홍콩의 반전 매력, VJ 카메라가 만나봤습니다.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는 화려한 야경의 도시 홍콩. 그 매력에 빠져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홍콩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 But actually, Hong Kong is a lot of nature. 건물로 가득한 빌딩 숲 뒤에 숨겨진 천혜의 자연. 수백 년간 시간이 멈춘 듯한 그림 같은 풍경까지. Let's go see dolphins! 트레킹 여행의 천국 홍콩. 그동안 알지 못했던 홍콩의 숨은 매력을 찾아 지금 함께 떠나보자. 중국의 특별 행정도시 홍콩. 이곳의 트레킹 여행에서 반드시 즐겨야 하는 게 있으니 다름 아닌 케이블카. 30분 이상 대기는 기본. 마냥 기다려서 타도 좋을 만큼 인기 만점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It's a crystal one. Crystal. Okay. I'm getting hot. 칙칙. 5km가 훌쩍 넘는 아시아 최장 길이로 산과 바다를 하늘에서 즐길 수 있다는 웅핑 케이블카. 요 케이블카의 또 다른 묘미는 머리끝이 쭉 펴서는 아찔한 풍경. 케이블카 전면이 유리로 된 것으로도 모자라 바닥까지 훤히 보이는 것이 야 이거 사방 유리다 유리. 투명한 유리 위에 앉으면 바다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라는데. How do I stand up? I'm just gonna sit down here. 눈앞에 고스란히 펼쳐지는 홍콩의 자연. 꽁꽁 숨겨져 있던 환상적인 풍경을 보며 쏟아지는 건 감탄사뿐이다. Gorgeous views. Oh, look there. Amazing. Tour bus. 30분 만에 도착한 웅핑 마을. 산 정상에 만들어진 관광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의 명물 초대형 크기의 불상. 아파트 11층 높이에 무게만 200톤이 넘는다. 他说常州的那个大佛好像我听他们说这个的祖先呢。 중국 사람들도 깜짝 놀랄 크기. 아시아 최대 크기의 청동 불상답다. 1974년부터 약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초대형 불상. 많은 이들의 영혼이 담긴 만큼 소원을 빌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 불상까지 이어지는 수백 개의 계단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我只要过来，我就会这样，就看时间，就有的时候会一步一拜，然后现在的话是3步1拜。 각자의 염원을 담아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불상의 커다란 규모만큼이나 많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这是走财运、福气、保平安，
就是我们中国人，就是尤其大陆人，就是信这个。 절반 이상의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는 홍콩의 란타오 섬. 이곳 여행의 묘미는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이 녹지로 이루어진 데다가 모든 코스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인기 명소인 수상가옥 마을 타이오. 낡은 집과 배를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하다. 수백 년 전의 전통 어촌 마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곳. 해안가를 따라 쭉 늘어선 수상가옥과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은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다. 아유, 好大隻啊，我未見過。我未見過，好得意啊！我都想食啊。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한 대물 중의 대물. 아, 이건 도대체 뭔가요? 呢啲就喺呢個出邊嘅碼頭出邊捉翻嚟㗎啦，呢啲。 아,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대왕 오징어? 크기만 크다고 생각하면 오산. 두툼한 몸통을 큼직하게 썰어 양념을 얹어 먹으면 이곳에서만 맛보는 별미가 탄생한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대왕 오징어 맛. 好爽，又好入味，個老細睇。 이뿐이 아니라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품이 있었으니 해풍에 바짝 말린 건조 해산물. 상어도 말리고 북어도 말리고 바다에서 잡은 건 죄다 말리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건 생선물회다. 最大隻嘅就係呢隻15啊，最貴嘅。如果係最貴呢隻就唔係最貴，我哋呢間鋪頭呢隻就係最貴。真係最貴嗰啲咧，我哋有都唔賣嘅啦。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식재료지만 쫄깃한 식감에 피부에 좋은 콜라겐이 다량 함유돼 있어 홍콩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는데 특히 고급 보양식 요리에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재료란다. 佢係好多膠原蛋白，膠渣多啲咯。補膠渣啊，補鈣質，一食咗皮膚會靚啲嘅。佢緊紙皮。 수상가옥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섭섭한 인기 명소. 이곳을 찾은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보고 싶어하는 분홍빛의 돌고래가 사는 곳이다. Sono qui con mia figlia Federica che vive momentaneamente ad Hong Kong ma vengo dall'Italia. Let's go see dolphin! 배로 약 10여 분을 달려야 겨우 볼 수 있다는 분홍 돌고래. 이곳은 강과 바다가 만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다. Do you think you can see dolphin today? Absolutely. 누구나 분홍 돌고래를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타난다니 안내하는 사람도 긴장되긴 마찬가지. 기대 반 걱정 반 분홍 돌고래를 기다려본다. 잠깐 어디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눈 깜짝할 때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언가. 다시 한번 집중해 보는데. 아 저기 정말 돌고래 맞나요? 어머 빠르기도 하셔라. 어렵사리 포착된 돌고래 확인. 분홍 돌고래의 정식 이름은 중국 흰 돌고래. 홍콩과 타이완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 중의 희귀종이라는데 온순한 성격과 넘치는 호기심으로 배 근처를 오가기 때문에 관광객의 눈에도 곧잘 띄는 거란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배를 쫓아오는데 그야말로 살아있는 홍콩의 자연이라 할 만하다. I told you we were gonna see it. 이게 바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홍콩 바다의 진풍경. 홍콩을 둘러싸고 있는 산등섬이 중 하늘과 유독 가까운 곳이 있으니 해발 900m가 넘는 홍콩에서 두 번째로 높은 펑왕산. 정상에 오르면 멀리 마카오까지 내려다 보인다는 이곳엔 아주 특별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불경이 새겨진 나무 기둥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지혜의 길이다. Really peaceful and calm, quiet place. It's really good atmosphere here.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수련하는 사람들. 이게 끝이 아니다. 마음 수련에 몸까지 수련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홍콩에서 즐기는 소림 무술 체험. 이곳에선 누구나 무림의 고수에 do전할 수 있단다. 都有好多外國人過嚟呢度習武嘅，咁同埋有陣時都會喺度住啊，跟住再不斷喺度練啦。
산속에서 즐기는 소림 무술. 무술을 배우고 몸과 마음까지 단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요즘같이 습도가 낮은 가을은 홍콩에서 트레킹하기에 그야말로 제격. 그중 맹그로브 숲은 꼭 들러봐야 하는 코스란다. This is the mud flat. We're very close to the sea level. You can see many animals there. It's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형성돼 있는 맹그로브 숲. 숲길을 걸으며 바닷가를 관찰하는 진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정말 바다 근처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런데 가만. 집게발이 2개가 아니라 딱 1개뿐이다. 커다란 한쪽 집게발을 휘두르는 이 개의 정체는 다름 아닌 농개. the big arm for fighting. Okay, the small arm for eating only. You see that? One big, one small. 이게 모두 산과 바다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진풍경이란다. 홍콩 트레킹 여행 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명소. 홍콩 속 유럽이라 불리는 스탠리 도시겠다. 19세기 중반 홍콩의 임시 수도였다는 이곳. 당시의 건물들이 아직 남아있어 곳곳에 유럽 분위기가 가득한데, 고풍스러운 건물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맛보는 별미가 있으니 색다른 재료와 요리로 완성된 지중해풍 음식이다. Fromage chèvre. This is goat cheese with peas and honey. 그림 같은 풍경을 앞에 두고 올리브 기름을 듬뿍 두른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곁들이면 이곳이 바로 지중해 앞바다.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유럽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이제 홍콩의 바다를 온몸으로 누릴 차례. 그 재미를 안겨줄 주인공은 용비늘이 그려진 용선이다. I've been doing this for 3 years, and we do this once a week. A dragon boat stroke is like this, whereas kayak is.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홍콩의 용선 축제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의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오랜 전통을 인정받고 있다. 낮은 수심에도 유독 파도가 높다는 스탠리 해변 때문에 바다 수영과 서핑 같은 다양한 바다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용선 체험은 파도를 가로지르는 재미가 아주 그만이란다. 힘껏 노를 젓는 것 외에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재미. 한 번 들렀다 하면 그 매력에 빠져 장기로 머무는 여행객이 넘친다는 스탠리 해변.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다는데, 그래서일까? 이곳이야말로 각국의 여행객들이 한마음으로 찾는 홍콩의 인기 명소가 됐다. 홍콩 남부의 자연을 만끽하는 또 다른 방법. 단단히 차려입고 산을 오르는데, This is Dragon Back. It's a very famous hiking trail in Hong Kong. We found it online on TripAdvisor, and it looked awesome. We love hiking.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트레킹 코스 드래곤스 백. 300m가 되지 않는 낮은 높이 덕분에 산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쉽게 걸을 수 있다는데, 초보자뿐 아니라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트레킹 코스라는 드래곤스 백. 독특한 이름이 지어진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好，呢度咧就係龍脊啦。咁啊，見到啲山彎彎曲曲啦，咁就係點解龍脊咧就係咁嘅意思啦。 꿈틀거리는 용의 등처럼 등산로가 구불구불해 산 구석구석 걷는 재미도 쏠쏠한데, 조금만 올라가도 발 아래 홍콩이 펼쳐져 있으니 마치 하늘을 걷는 기분이란다. 직접 걷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재미가 또 하나 있으니, 呢個果實咧就係呢個花嘅果實啦，佢食落去咧就酸酸苦苦，愛嚟解渴嘅，係啦。以前啲人咧行山嘅時候都會食佢嘅。 하늘을 지붕 삼아 자연에서 자란 열매. 어때요? 갈증이 좀 사라지나요? 頭先嗰個我都係第一次食咯，酸酸澀澀咁樣咯，係啊，我諗應該都解得渴嘅，如果佢濕啲嘅話，係啊。 걸어서 정상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반. 짧은 시간을 투자해 홍콩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홍콩의 속살을 고스란히 감상하는 시간. 이 모든 게 걷지 않았다면 몰랐을 홍콩의 숨은 매력이다.
Many people think in Hong Kong it's only about the big city shopping, but actually Hong Kong is a lot of nature. And you can have the beach, you can have the mountain, some hiking. It's actually paradise for nature. 화려한 빌딩 숲 뒤에 숨겨져 있던 순수한 자연의 모습. 그리고 트레킹 여행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숨은 명소까지. 다양한 재미가 살아 숨쉬는 팔색조 매혹의 도시 홍콩. 올 가을엔 홍콩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트레킹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쌀과 현미로 만든 밥부터 렌틸콩, 아마시드 같이 다양한 잡곡으로 만든 밥까지. 밥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쌀보다 무려 15배나 비싼 쌀로 지은 귀한 밥부터 조선시대 임금들도 즐겨 먹었다는 화려한 빛깔의 밥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밥맛을 찾아서 VJ 카메라가 무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 밥. 누룽지만 아니죠. 밥만 먹어도 맛있는 밥. 그러니까 어머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듯한 거. 여기 전국 방방곡곡 내로라 하는 밥은 다 모였으니 대한민국 최고의 밥맛을 찾아 지금 무한 추적을 시작한다. 밥의 주 재료인 좋은 쌀로 만든 밥이라면 최고의 밥맛을 내지 않을까? 서울 최대 규모의 양국 전통 시장을 찾은 제작진. 이게 때부터 있던 데니까 거의 한 10년 넘었죠?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쌀 종류만 해도 80여 종. 아니 이 중에 좋은 쌀을 어떻게들 고르시나요? 에? 예, 색을 보고 알도 보고. 국산 써 있는 거 보고 저 중국산 저런 거 절대 안 사고요. 국산만 써 있으면 좀. 자 일단 비싸고 귀한 게 좋은 거 아니가시오? 여기서 제일 비싼 쌀은 뭔가요? 저는 여기 있어요. 네, 홍미라고 빨간 찹쌀이요. 빨간 쌀이요? 예, 빨간 찹쌀이에요. 아니 대체 이런 건 어디서 난대요? 네, 전라도에 가면 네. 이거하고 비슷한 쌀이 있는데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에서 단서를 얻어 귀한 쌀을 찾아 나선 제작진. 하지만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추수를 기다리는 일반 표들만 보이는디.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독특한 빛깔의 눈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가 네. 색깔이 좀 달라요. 이 쌀은 적토미라고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 고대미 품종 중에 하나의 야생쌀입니다. 눈을 붉게 물들인 주인공은 바로 야생쌀 적토미. 나달의 색이 붉고 수염이란 게 특징이란다. 근데 이 수염은 보호색이고 색상은 보호색이고 수염도 까칠까칠해서 새들로부터 나 익기 전에 날 먹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적토미는 야생쌀이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을 이 쌀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건 인간이 재배하기 때문에 수염이 일부러 다 없앤 거예요. 다락면으로 일반 벼와 차이가 뚜렷하다는 적토미. 여기서 보면은 일반 벼하고 적토미하고 키 차이가 확연히 나죠.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상태로 키가 큰 것 또한 특징이다. 한눈에 봐도 성인 남성의 키와 비슷할 정도. 일반 나락은 한 80cm 정도 되죠. 약 80cm가량의 일반 벼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달하는 길이인데 이렇게 키도 크고 실한 걸 보아하니까 참 튼튼하가쇼. 튼튼하지만은 보세요. 다 쓰러졌잖아요. 오히려 커도 너무 커서 가벼운 비바람에 쓰러지기 일쑤. 쓰러진 벼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세워줘야 한다는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더 귀한 취급을 받고 있단다. 80kg에 보통 한 200만 원씩 사간 사람들이 있어서. 200만 원이요? 네. 200만 원? 아니 그렇다면 일반 쌀의 평균 가격과 비교했을 때 무려 15배 이상 비싼 가격? 이렇게 귀한 쌀로 만든 밥이라면 밥맛도 다르지 않을까요? 적토미는 현미잖아요. 약간 불려서 하면 좋거든요.
적토미가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 것은 표면에 함유된 탄닌, 즉 천연 색소 때문인데 자, 덕분이 다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탄닌은 항산화 물질로 고혈압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준단다. 마을에선 이미 최고의 밥으로 통한다는 적토미. 과연 그 맛은 어때요?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몸이 좋아지는,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선시대 왕들의 수라상에도 올랐을 정도로 예로부터 그 맛과 영양을 인정받아온 화려한 색의 밥. 그런 밥이라면 최고의 밥맛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색깔을 띠는 밥을 찾아 도착한 이곳. 그런데 보이는 건 온통 해물뿐이니 헐, 이거 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닌가 하던 그때 야, 이거 뭐야, 이거? 양념인가? 이렇게 넣어, 이거? 이야. 와, 마침내 색깔밥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노란색 밥에 초록 검정색 밥까지. 아이 그럼 이건 삼색밥? 보기 좋은 떡이 아니 보기 좋은 밥이 먹기도 좋다는데 어떠십니까? 다른 나라 국기 컬러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하네요. 색깔마다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 삼색밥의 비법은 무엇일까?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밥을 하거든요. 아, 그게 뭔가요? 이게 이제 흑미하고 치자하고 쑥. 천연 색소의 정체는 바로 치자와 쑥. 먼저 곱게 갈린 쑥가루를 쌀과 함께 섞어주면 초록색 밥을 만들 준비가 끝나는데 엄마가 쑥밥을 그렇게 자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앞에 저기 쑥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쑥을 넣으면 밥도 맛있고 찰지거든요. 드디어 완성된 초록빛깔의 쑥밥. 보기만 해도 향긋하고 차진 게 혈액순환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쑥이 듬뿍 들어가 영양도 풍부하단다. 노란 빛깔의 밥은 요 치자 열매를 우려내 만드는데 이 뭐 살균 작용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약효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처를 소독하는 약으로도 쓰인다는 치자는 해열과 지혈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고운 빛깔 덕분에 천연 염색제로도 쓰인다고. 드디어 노란 치자밥 완성! 크다! 야 정말 곱다! 고와! 여기에 노화 방지에 좋다는 흑미밥까지 더해지면 먹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오감만족 삼색밥이 완성됐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흑미하고 치자하고 쑥이 가장 색깔도 잘 이게 균형이 맞고 또 여러 가지 또 영양소가 맞다 하더라고요. 오랜 연구 끝에 비로소 탄생했다는 화려한 삼색밥. 정성까지 3배로 더해진 그 밥맛은 과연 어떨까? 처음에는 색깔이 이뻐서 색으로 눈으로 먹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입으로 먹죠, 맛으로. 네, 색깔도 아주 이쁜데 맛도 다 각각 끌려서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밥맛을 가려내는 기준은 없는 걸까? 바로 그때 아니 밥에도 소믈리에가 있다? 밥맛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이른바 밥의 전문가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밥 소믈리에가 말하는 최고의 밥맛은?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각을 많이 해서 드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 속에서 즐겨 먹는 잡곡밥. 하지만 잡곡밥을 제대로 지어 먹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 모든 문제는 한국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이라 하는 잡곡 비율만 알면 해결할 수 있다. 쌀과 잡곡의 비율이 7대3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이런 것들은 백미와 잡곡의 이상적인 비율은 7대3. 이때 잡곡은 조, 메밀, 검은 콩 등 여러 가지 정도를 골고루 섞어주되 조나 녹두 같은 섬유수가 많은 잡곡을 충분히 넣어주는 게 좋단다. 이러한 비율을 하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백미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이 적절히 어우러져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당뇨, 고혈압 예방에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비율 말고 또 중요한 게 있나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밥을 짓느냐가 중요한데 밥을 지을 때도 뭐 무쇠솥이 있고 또 뭐 냄비가 있고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만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밥을 짓는 도구에 따라 밥맛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번엔 특별한 도구로 밥을 짓는 곳을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여기 밥을 특별하게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어요. 예. 그 비법이 따로 있죠. 이게 저희 집의 비밀입니다. 자신 있게 공개한 비법이 돌이라 고라? 이거 그냥 돌이잖아요. 이거 맥반석이에요. 돌 중에서도 특별한 효능을 가진. 그냥 돌은 아니요.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맥반석. 이 특별한 돌을 쌀과 함께 넣어 밥을 지어주면 된다는데. 이 돌에서 원자극해선이 나오기 때문에 밥이 윤기가 있고 중금속을 흡착 분해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그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맥반석입니다. 맥반석의 뛰어난 정화 기능으로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고 식감은 한층 살려준단다. 고슬고슬한 밥알 사이에 꼭꼭 숨은 맥반석을 찾아내는 재미는 그야말로 덤이다. 이게 뭐예요? 돌멩이. 맥반석이요. 맥반석? 맥반석이요? 대단하네. 찜질방에 와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군침 돈다. 보기만 해도 윤기가 촤르르르르르 흐르는 맥반석밥. 정말 맛에도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반 밥과 맥반석밥을 함께 지은 뒤 그 맛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겉으로 보기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두 종류의 밥. 보르는 게 오늘 과연 이 두 개의 밥 중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밥은 무엇일까? 이거 같은데? 나 이거 같아. 제 입엔 이 맛이 더 맛있는데요? 이밥은 고소하고 이밥은 고소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요. 조금 탱탱하고 밥이 좀 밥알이 살아있는 느낌? 고소한 맛은 물론 탱탱한 식감으로 만장일치. 맛있는 밥으로 손꼽힌 맥반석밥. 최고의 밥이라면 어떤 밥일까요? 이제 옛날에 어른들 말씀이 밥이 보약이라고 했거든요. 간장 한 봉지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밥이 최고의 밥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다양한 밥의 세계. 밥 한 톨 한 톨에 스며있는 땀과 정성이야말로 최고의 맛을 만드는 비법이 아니겠는가. 찬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로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VJ 특공대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